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오늘 아침, 2월 15일인데요. 동포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가 있었죠. 지금 모처럼 여야가 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대치가 아주 심각한데요. 근데 외교부 산하의 재동포청 설립 요거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고 이제는 2월 24일인가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언론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동포사회에서는 재외동포청이 아니라 재외동포처를 더 요구를 했죠.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무총리 산하에 이 재동포처를. 그리고 야당인 이 더불어민주당도 이 재외동포처 이쪽으로 이렇게 힘을 실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여야가 이렇게 합의를 해서 외교부 산하의 이 재동포청 설립에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정부 전담기구, 이 동포 정책, 이 전담기구 설립에 대해서 동포사에서는 아주 염원처럼 이렇게 요구해 왔던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외교부 산하의 이 재동포청 설립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침에 몇 분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다라는 그런 좀 분위기, 또 그런 답변을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왜 환영할 수만은 없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또 동포 전담 기구가 생기면은 당연히 환영해야죠.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렇지만은 환영할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서 이렇게 전담 기구가 생기면은 이를 잘 추진하라, 이 동포 정책, 동포 업무를 잘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재동포청 설립과 관련돼서는 일단은 지난 10월 6일 행안부 장관이 공식 발표한 이 정부 조직 개편안, 거기에도 좀 나와 있고, 그리고 올해 1월 11일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한 그 내용에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동포청도 만들고 재동포 기본법도 제정을 하겠다. 일단 법이 제정이 돼야 거기에 따라서 이제 청을 만드는, 정부 조직을 만드는데 지금은 좀 앞뒤가 좀 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지도 좀 봐야 할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재동포청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일들은 숱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언급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동포청 설립, 특히 외교부 산하에 이렇게 재동포청 설립 만약 환영할 수 없는 이유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지금 제가 참조해서 본 거는 지난 1월 4일 해외 동포 언론사 협회 이 공동 취재단의 이 고용철 팀장이 이 블로그에다 올린 글입니다. 왜 재외동포청이 아닌 재외동포처야 하는가? 이 재외동포처는 저는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기구를 말하죠. 그러니까 재외동포청보다는 조금 상급기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재동포처가 아닌 이 재동포청을 이렇게 설립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러면 그 재동포청, 이게 왜 환영할 만한 일이 못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재동포청은 재동포 정책의 독립성, 전문성, 효율성 이런 걸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의 지시나 정책을 따르거나 그 범주 안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설립을 반대를 해왔었다. 이 반대를 해왔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기조를 바꿔서 이 재동포청을 우리 산하로 설치하겠다,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왔는데요.
아마 이제는 대통령 후보들이 다 이 공약을 하고 나서니까 재빠르게 이제는 외교부가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나 글쎄요, 그런 외교부가 얼마나 이 재동포청을 이렇게 산하로 두고선 잘할지는 봐야 하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외교부는 어쨌든 이 재동포청 설립을 반대를 해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재외동포와 외교부 간에 갈등이 있거나 대립이 있을 경우에 이 재동포청이 어느 편에 서겠느냐. 그럼 외교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외교부 편에 설 수밖에 없겠죠. 이 재동포 편에 서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것이 결국은 재동포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우려. 그리고 정부 조직을 보면은 이제는 정부 조직이 되면은 이제 공무원이 업무를 보게 됩니다. 공무원이요. 외교부 공무원이 이제 주요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재동포청이 설립되는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각 정부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이 동포 관련 업무를 한데 이렇게 모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업무를 진행하는 각 부처의 업무를 진행하는 걸 한데 모으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결국은 재동포청으로 이 파견이 나와서 일을 맡게 되는데, 근데 뭐 1년, 뭐 3년 단위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 순환보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이 재동포청, 이 그런 공무원들로 업무를 볼 때 분위기가 어떻겠는가? 일단은 뭐 외교부 내에 이 재외동포 업무, 뭐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 외교부에서는 재외동포 업무를 한직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업무. 그러니까 뭔가 좀 업무나 직위에 있어서 이렇게 한직에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고 업무를 맡게 된다는 거,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 또 각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 파견이 나와서 1년 내지 3년 단위로 순환보직으로 업무를 보게 된다. 그 얘기는 거지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 동포 사회와의 지속적인 연계성도 떨어지고, 결국은 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외동포 언론사협회 공동체 고용철 팀장은 이렇게 합니다. 동포 사회를 위해 진지하게 일할 책무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순환보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뭐 업무 처리 실수로 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귀찮은 일들을 구태여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래서 근무기간 동안만 잘 지내고, 그래서 무사 안일하게 있다가 다시 본 부서로 이렇게 귀환을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것이다. 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재동포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무회의. 이 국무회의는 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각 부처의 장관, 이 처장이 참여하는 그런 회의죠. 그래서 국정 여러 현안을 거기 국무회의를 통해서 안건을 올려서 이 토론도 갖고 거기서 이제 주요하게 그냥 결정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산하에는 재동포청이기 때문에 청장은 참여 못하고 외교부 장관이 참여해서 이 재동포 관련 이런 정책이나 이런 거 해야 될 텐데, 사실 한국의 외교부 장관, 지금 한국의 외교 상황 뭐 녹록지가 않죠. 뭐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외교 현안이 많습니다. 뭐 일본과의 관계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외교부 장관이 얼마나 이 재동포 관련 문제를 꼼꼼하게 볼지 참 그런 게 좀 또 관심이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고용철 팀장은요. 이 업무 조정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동포 및 동포 사회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게 부처 간에 대립 의견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이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이 업무 조정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이 국무회의에 이 재동포 청장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조정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의 자율권도 없고 예산 집행권도 없고 자체 의결권도 없다. 그러니까 뭐 재동포 정책을 결정할 수도 없고 그런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재동포청이 설립돼서 예산이 확대된다고 할 때 과연 그게
재외 동포를 위한 예산이 확대되는 것보다는 그 청이 설립이 되면은 그냥 공무원들 수가 늘어나겠죠. 이 공무원들이 급여나 복지비 증액이 있을 뿐이지 이 동포들을 위한 예산이 학습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지적들을 해외 동포 언론사협회 측 고용철 팀장은 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회나 이 동포 단체들도 이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된다. 이 부분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포 단체들이 자생력을 갖고 움직이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모국 방문할 때 해외에 있는 동포들을 추천을 하거나 또 자체 행사에 지원을 받을 때 이 정부, 이 현 정권하고 이렇게 반하는 그런 거라고 하면은 이렇게 눈치를 봐야 받을 수 없고 눈치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외 공간에 어떤 눈치를 봐야 된다. 뭐 이런 지적을 해외동포 언론사협회 측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제가 좀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외교부는 좀 외교를 우선시하는 부서이죠. 그러니까 외교 관계가 좋아야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갑니다. 그러나 외교 관계가 껄끄러우면 모든 것이 좀 껄끄러지게 되죠. 한국 같은 경우 특히 중국 동포들의 경우 한중 관계가 중요한데 지금 뭐 현 정부의 이 중국과의 관계 참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도 좀 조마조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외교부 산하에 이제는 재외동포 청이 설립이 되면은 오히려 더 외교부의 지배를 받아서 좀 외교 관계에 상당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동포 정책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우리 중국 동포들이 안게 되는 부담이 아니겠는가 그런 거를 좀 조심스럽게 좀 우려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외교 정책을 좀 잘 펼치고 외교에 의해서 외교 정책에 의해서 재외동포 정책이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국내 체류 동포 문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이 재외동포청이 외교부 산하에 있을 경우에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아직 좀 확실한 게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외동포 기본법, 이런 제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뭔가 좀 규정이 없으면은, 사실 이 재외동포청도 그 재외동포 기본법에 따라서 뭐 자체적으로 좀 조직을 운영을 할 텐데 그런 게 없으면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특히 또 외교부 산하에 있게 되면은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는 외국인으로서의 인식이 더 뭐 강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 산하에 이 재외동포청이 설립이 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좀 뭐랄까 긴장을 하는 것이 좀 법무부 측이겠죠. 왜냐면은 이 비자 업무라든가 또 그 동포들의 좀 체류 업무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외교부가 재외동포청으로 다 이관을 해서 그쪽에서 보려고 할 테고요. 그러면은 법무부와 외교부 간에 뭔가 좀 이렇게 밥그릇 싸움이랄까요? 뭐 이런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이제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 문제가 그냥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7가지 정도 외교부 산하에 이 재외동포청이 신설됐을 경우에 우려되는 부분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환영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정책을 또 동포 업무를 잘 좀 수행해 나가면은 좋겠다 이런 바람을 또 가져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도 뭐 시청해 주신 분들이 뭐 다양한 또 의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우리가 좀 힘을 모아서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지는 이 재외동포청이 정말 국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정말 동포애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바라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포세계신 대표 편집장 김명필이었습니다.